스크린 쉐어를 했기 때문에 이 기능을 통해서 제가 강연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저랑 소통하는 시간이 더 중요할 수도 있다고 생각은 해 가지고 제가 사실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까? 왜냐면 저는 이 얼굴이 서로 안 보이는 게 또 어떻게 보면 디스어드밴티지가 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할까 했는데 원래 이게 제가 계획한 이 PPT를 하면은 한 1시간 정도 시간이 소요가 될 수가 있는데 최대한 여러분들 지루하지 않고 좀 최대한 말랑말랑하게 한번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이렇게 하면 제가 여러분이 안 보이니까 잠깐만요. 네, 넘어갈게요. 자, 제 소개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그래도 형식적인 거는 좀 하고 넘어가야 되니까 저는 유튜브를 하는 영알람이라는 채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보시다시피 제가 인생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사진을 첫 사진으로 걸어 놓습니다. 대문 같은 사진이죠. 이건 제가 유튜브를 한 4년 정도 했는데 4년 하면서 가장 행복했다고 생각하는 순간이 바로 요 사진이에요. 요 사진이 제가 질레트 홍보 모델을 했을 때 손흥민 선수와 만났었던 다음 사진으로 넘어가면은 손흥민 선수 제가 진짜 만났었죠. 제 버킷리스트였는데 저는 이거 이렇게 손흥민 선수 만나고 진짜 월드 클래스 된 줄 알았어요. 착각에 빠져 살았어요. 그렇게 정확하게 코로나가 딱 도래했고 코로나 시대가 도래했고 저는 외국에 더 이상 나갈 수가 없게 됐고 그렇게 뭔가 이렇게 쫙 이렇게 하락길을 걷는가 싶었는데 최근에 다시 또 백신을 맞고 조금씩 정상화가 되는 그런 시국에서 열심히 또 여러분들과 소통도 하면서 열심히 유튜브 활동도 하고 있고 이렇게 강연 활동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네. 자, 제가 지금 이거를 한 거는 제 책을 홍보하려고 그런 건 아니고요. 그래도 이제 여러분들께 저는 그래도 이렇게 저서 활동도 하고 있다, 집필 활동도 하고 있다라는 걸 좀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창을 띄웠고요. 영알람 영어의 지질 진짜 명작이고 베스트셀러인데 여러분들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본론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화 다양성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채팅으로 동시에 소통을 하면서 하는 게 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다양성, 다양성이 뭔지 한번 채팅창에 써 보실까요? 다양성이 뭔지 한 번만 좀 써보실 수 있으실까요? 제가 지금 채팅창 읽고 있거든요. 여러분들께서 다양성이 뭔지에 대해서 한 번만 좀 부탁드릴게요. 지금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다양성이 뭘까요? 다양하다, 많다. 영어로 이제 diversity라고 하죠. diversity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다양성은 뭘까를 한번 좀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제 말이 안 들리거나 끊기거나 그러진 않죠? 저도 채팅을 한번 써봤습니다. 네. 많은 문화가 공존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이해하고 인정하는 거다. 맞습니다. 지금 정답들이 계속 나오고 있네요. 다양한 인종들, 네, 좋습니다. 인종에 대한 얘기도 꼭 할 거고요. 오늘 할 거고 다양한 인종에서 평화롭게 살 거다. 이해한다. 많은 문화 공존한다. 취향 존중, 그쵸? 네, 취향 존중 맞죠. 내 취향을 남에게 강요해서도 안 되지만 남의 취향을 존중하고 인정하는 것도 진짜 중요하겠죠. 네, 오늘 할 얘기는 사실 여러분들이 더 잘 알고 계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이 다양성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미 다 답을 주시고 계신데 맞습니다. 다양성이라는 건 그런 거죠. 상대방을 존중하고 배려하고 그럴 수도 있지 하면서 넘어가는 거. 네, 오늘 제가 마지막에도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지만 다양성이라는 거는 저는 쉽게 쉬운 말로 하면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럴 수도 있다. 네, 그럴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자, 그래서 PPT 넘어가 볼게요. 문화 다양성이라는 거는 영어로 cultural diversity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네, 이 diversity라는 게 다양성인데 다양성은 단순히 우리가 뭐 인종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신 분들도 계신데 인종뿐만 있는 게 아니라 언어, 전통, 종교, 사회 우리가 그냥 우리 생활에 밀접해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다양성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인간에게 반드시 필요하고요. 개인과 집단이 살아가는 모든 형태의 다양한 삶의 양식 전체를 포괄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숨을 쉬고 느끼고 보고 듣고 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다 다양성을 적용시킬 수 있다. 이렇게 그냥 쉽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제 이미지가 어떻게 이제 생각하시고 계신지는 확실히 모르겠지만 저는 그래도 영어를 하는 사람이잖아요. 해외 여행을 다니고 뭐 문화를 전달하고 이런 역할도 하고는 있지만 그래도 제 본로는 영어를 알려주고 영어를 가르치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오늘은 필연적으로 언어의 다양성을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제 분야에서 여러분들이 좀 재밌게 느끼시는 거 하나 정도는 가져갈 수 있도록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여기 인제 이쪽에 나와 있는 국가들 보면은 러시아인가요? 그리고 뭐 독일 국기도 보이는 것 같고요. 일본 국기도 있고요. 브라질도 보이고 터키도 보이고 뭐 유럽연합, 중국, 미국, 프랑스, 영국 다 보이죠. 자, 우리가 지금 생각했을 때 세계 공용어의 입지를 가지고 있는 언어는 바로 영어죠. 네. 여기 있는 미국과 영국 그 두 나라에서 모국어로 사용하는 언어를 우리가 세계의 공용어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영어가 공용어인 이유는 과연 영어가 여기 나와 있는 국가들 말고도 세상에서 가장 우월한 언어여서 가장 과학적이고 가장 효율적인 언어여서 영어가 공용어일까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어가 왜 공용어인 것 같다고 생각을 하세요? 네, 여러분들 한번 채팅으로 의견 남겨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왜 영어가 공용어일까? 생각해 보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들 저랑 이제 다른 생각할 수도 있는데 한글이 세계에서 가장까지는 아니더라도 한글이 그래도 되게 우수한 언어고 한글이 되게 과학적인 언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럼 영어는 한글보다 더 우수해서 그럴까? 네, 많은 나라가 쓰니까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미국이 강국이라서 도니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맞습니다. 많은 나라가 쓰니까 그리고 또 미국이 강국인 건 사실이죠. 이제 어떤 지표를 보든지 간에 네, 경제적인 지표를 봤을 때 뭐 군사적인 부분, 뭐 외교 정치적인 부분에서 영향력 이런 걸 생각했을 때 미국이 강국은 맞죠. 사실 그거는 우리가 부정할 수는 없죠. 개인적으로 인정하지 않을 수 있더라도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보편적으로 사람들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미국과 영국이 강국이 맞죠. 그렇기 때문에 영어를 많이 쓸 수밖에 없고 많은 사람들이 쓸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 영어가 전 세계의 공용어로서의 입지를 가지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영어가 세계 공용어인 거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 가끔 그러게 왜 그러지? 근데 영어가 그냥 제일 공용어로서 효율적이고 우수하고 우월하니까라는 생각을 가지신 분들도 간혹 계십니다.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은 이건 다양성이 아니죠. 다양성이라는 거는 어떤 특정 대상이 어떤 다른 대상보다 더 우월하거나 열등하다라는 거를 생각하지 않는 것이 다양성입니다. 이런 생각을 좀 하셔야 돼요. 자, 우리 한국어가 영어보다 더 우수할 수도 있습니다. 영어가 한국어보다 우수할 수도 있어요. 이런 여러 가지 그럴 수도 있지라는 거 있잖아요. 혹은 뭐 브라질에서 사용하는 언어, 스페인어스나 포르투갈어인가요? 네, 포르투갈어가 우리나라 언어보다 더 우수할 수도 있습니다. 그건 모르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지라는 생각을 계속 하는 버릇을 들여야 됩니다. 그게 저는 언어의 다양성이라고 생각을 하고 더 나아가서 이런 생각들과 이런 사고방식을 가져야 세계 시민으로서 글로벌 시티즌이라고 하죠. 네, 그런 글로벌 시티즌으로서 다양성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미래 세대를 살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이제 다음 슬라이드인데 세계에서 통용되는 국제어기 때문에 영어가 공용어인 겁니다. 네, 그냥 뭐 이유는 없어요. 뭐 우월해서 그런 건 절대 아니고요. 아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많이 쓰니까요. 많이 쓰니까. 그리고 미국이 어쩌다 보니까 강국이 돼 버려 가지고 강국의 언어를 배워야 우리가 뭐 경제적인 거든 뭐든 유리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영어가 공용어의 위치를 가지고 있는 거고 영어 같은 경우는 거의 모든 국가에 언어적 문화적 영향을 미치고 있죠. 그렇다고 해서 영미권이라고 하죠, 우리가. 영미권 문화가 다른 문화보다 그러니까 영향을 주는 문화죠, 영미권 문화는. 영향을 준다고 해서 다른 문화가 더 열등하다? 그런 생각도 절대 하면 안 됩니다. 그냥 영향을 주고받는 것뿐이에요. 뭐 우월해 가지고 우리가 그 문화를 선택하고 따라하고 그런 거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라는 게 어쩔 수가 없어요. 사람이라는 거는 어쨌든 동물이기 때문에 동물의 본능은 그거잖아요. 위아래를 자꾸 생각하려고 하는 그런 본능이 인간의 습성이고 또 동물의 습성입니다. 근데 자꾸 이 생각을 가지고 살면은 영어가 공용어인 이유? 영어가 더 우월하니까. 문화적 영향을 미치는 이유? 우리가 빌보드를 좋아하고 우리가 할리우드 영화를 좋아하고 하는 이유? 뭐 그 영화가 더 우월하니까. 이런 생각을 가지면 안 돼요. 그렇게 쉽게 빠질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 오늘만큼은 좀 그런 생각에서 벗어나 보자라고 하는 게 이 강연의 목적이기 때문에 자꾸 좀 말랑말랑하게 그럴 수도 있지. 그냥 뭐 영향을 주고받나 보다 정도까지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지금 영어를 배우시고 관심이 있으시고 배울 예정이시고 배워보셨고 하실 것 같습니다. 요즘 세상에 영어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은 거의 없겠죠. 네, 그래가지고 오늘은 제 본업이 아무래도 영어를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또 그걸 가지고 소통하는
이제 일을 하고 있다 보니까 영어에 관련된 얘기로 좀 다양성을 깊이 여러분과 생각 하나만 좀 재미나게 한번 해볼게요. 자, 지금 채팅창이 살아있으니까 채팅창 제가 여러분들이랑 소통하면서 보고 있습니다. 자, 이 두 가지 단어 있죠? come이랑 go입니다. 네, come이랑 go. 자, 제가 채팅창 한번 쓸게요. 여러분과 같이 소통을 하는 식으로. 자, 이 두 단어의 차이점이 뭘까요, 여러분? 자, 이 두 단어의 차이점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 지금 채팅창으로 써주시면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초등학교 때 배우나요? 초등학교보다 훨씬 더 이전에 배우나요? come과 go. 과연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뜻 여러분들 채팅창으로 지금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다 가다. 아, 방향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되게 기발하신 것 같아요. 방향이다. 저도 그 생각은 안 해봤는데. 어쩌면 방향이라는 게 더 맞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오다 가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자, 이거를 보실게요. 오다 가다라고 하면은 조금 어색해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다 가다라는 건 우리 한국어로 얘기를 했을 때 오는 건 come이 오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 맞죠? 순서대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한테 오는 걸 come이라고 생각하고 그러면 내가 가는 걸 go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되면은 조금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 게, 자, 보실게요. 제가 채팅으로 쓸게요. 와라 가라. 네, 제가 채팅으로 쓸게요. 자, 친구랑 만나려고 하는데 약속 시간에 약속 장소로 내가 가고 있어요. 친구랑 만나려고 하는데 내가 지금 약속 장소로 가고 있는 겁니다. 약속 장소로. 그럴 때 친구가 전화 갑자기 온 거예요, 나한테. Where are you? 너 어디야? 너 지금 어디야? 나 지금 여기 벌써 와 있어. I'm already here. 막 이래. 나 여기 와 있어. I'm waiting for you. 이렇게 얘기를 해요, 친구가. 그럴 때 내가 뭐라고 해야 될까? 나 가고 있어라고 하잖아요. 그쵸? 나 가고 있어, 너한테. 나 가고 있어라는 말 한국말로도 우리 하잖아요. 영어도 똑같습니다. 나 가고 있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가고 있다라는 얘기 영어로 한다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다면, 만약에 지금 제가 뭐 틀렸다고 막 뭐 꼽주거나 그런 거 절대로 아닙니다.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go가 가다라고 우리가 좀 번역을 하기가 쉽죠? 네, 우리 한국인이니까 한국인이 생각했을 때 go 가다, 네, 이렇게 하기 쉽잖아요. 그러면은 친구한테 I am going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쵸?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좀 땡기잖아요. 만약에 얘기를 한다면 I am going이라고 하고 싶은 욕구가 있는, 네, 저는 그런데 I am going이라고 해버리면은 틀렸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되게 충격받으셔야 되는데, 왜 틀렸지? 맞지 않나? go 가다 하니까 I am going 나 가는 거 맞는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I'm going이 왜 틀렸냐면, 자, come과 go를 이 언어 문화적 이 다양성이라는 관점에서 이해를 좀 해주셔야지 이게 이해가 좀 쉬운데, 자, 보실게요. come 같은 경우에는 어떤 느낌이냐면, 아까 와라 가라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와라 가라도 어떻게 보면 맞는 것 같아요. 자, 근데 조금 더 제가 좀 말랑말랑하게 설명을 도와드릴게요. come 같은 경우에는 가까워져 가는 그림입니다. 가까워져 가는 그림이요. 자, 그거만 생각하세요. 와라 가라 뭐 오다 가다 이런 거 잠깐만 좀 내려놓고 come은 가까워져 간다. 그리고 go는 멀어져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쉽습니다. 다시 보실게요. 아까 우리 그 상황으로 돌아가 볼게요. 친구가 약속 시간에 지금 먼저 왔어요. 약속 장소에 먼저 왔습니다. 제가 약속 장소로 가고 있어요. 그럼 친구한테 뭐라고 해야 될까요? 친구한테 내가 지금 가까이 가고 있나요? 멀어져 가고 있나요? 자, 생각해 보실게요. 내 친구랑 약속 장소에서 만나기로 했다면 친구한테 멀어져 가야 될까요? 가까워져 가야 될까요? 가까워져 가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죠. go는 멀어지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멀어지는 그림의 go는 틀렸습니다. 그래서 I'm going이라고 하면은, 만약에 친구가 Where are you 이래요. 그럼 I'm going이라고 하면은 뭐 맥락상 맞을 수는 있겠지만 친구는 되게 어이없게 느낄 수도 있어요. Where are you going? Where are you going? Where do you go? 물어볼 수 있어요. 너 어디 가는데? 일로 오라고. 네, 그냥 약속 장소로 오라고. 왜 멀어져 가는데? 이런 식으로 되게 어색함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I am coming이라고 하는 게 맞습니다. 네. 그래서 come과 go의 차이점을
come은 가까워져 간다. 그리고 go는 멀어져 간다. 이 정도로 이해를 하고 계셔야 여러분들이 영어를 쓰실 때 이렇게 실수하지 않고 갈 수가 있습니다. 자, 개인주의와 집단주의 이거 한번 볼게요. 이게 제가 영어 설명을 하고 이렇게 들어온 이유가 뭐냐면은 바로 이 come과 go의 차이가 그러니까 영어와 한국어의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다양성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이렇게 이 PPT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individualism이라고 하죠. 개인주의.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뭐 개인주의와 이기주의는 좀 한 끗 차이긴 한데 개인주의는 세상의 중심을 나라고 생각하고 사고하는 걸 개인주의라고 합니다. 자, 오른쪽 그룹이즘, 집단주의가 있죠. 집단주의는 세상의 중심이 나이기 이전에 조금 나와 내 주변, 공동체, 다른 사람들, 조화를 이루는 그 사람, 그러니까 나와 함께하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의 조화를 중심으로 세상을 인식하는 걸 집단주의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그냥 느낌은 오시죠? 개인주의가 뭐고 집단주의가 뭐다. 이 정도 약간 파악은 되실 겁니다. 자, 그대로 이 생각을 가지고 넘어가 볼게요. 뭐 개인주의는 그냥 간단하게만 정의하자면 자유주의, 민주주의와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 뭐 투표권, 뭐 자유, 표현의 자유,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과 연관이 되어 있다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내가 내 자유를 추구할 거야. 대신에 책임도 질게. 그러니까 자유는 무조건의 자유가 아닙니다. 법적인 선 안에서, 책임을 지는 선 안에서, 그리고 그런 도덕적 일탈을 하지 않는 선에서 자유를 추구하는 게, 자유를 우선시하는 게 개인주의와 밀접하게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그래서 개인주의 사회 같은 경우에는 이렇습니다. 국가나 사회보다 개인의 존재와 가치를 더 중요시하는 거예요. 국가나 사회보다 일단 내가 먼저 잘 돼야 남들도 잘 되고, 남들이 잘 돼야 국가가 잘 되고, 국가가 잘 돼야 이 세상이 잘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주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와 좀 비슷한 그런 느낌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나라는 말을 쓰는 걸 진짜 장난합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손흥민 선수 좋아하시나요? 영알람 영상을 보신 분들 중에서는 이게 적지 않은 분들이 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손흥민 선수 인터뷰를 보면은 손흥민 선수의 인터뷰를 보면은 어떤 말을 습관적으로 하냐면은 위라는 말을 진짜 많이 해요. 위. 그러니까 나가 없어요. 요새는 좀 많이 생겼는데 나라는 말을 잘 안 하세요. 손흥민 선수께서. 원래 그런 경향성이 있었습니다. 우리라는 말을 많이 하고 팀이라는 말을 많이 하고 그리고 또 집단을 많이 얘기를 하는 경향이 높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손흥민 선수는 집단주의, 공동체주의 사회인 대한민국 사람이기 때문이죠. 근데 반대로 손흥민 선수의 동료 누구 있습니까? 뭐 해리 케인이라든지 뭐 다른 선수들이 있잖아요. 그런 선수들의 인터뷰를 보면은 나라는 얘기를 진짜 많이 해요. 내가 어떻게 했고, 내가 어떻게 느끼고,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이런 얘기를 진짜 습관처럼 많이 합니다. 그게 이제 동서양의 차이이자 개인주의와 집단주의의 차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다음으로 넘어가서 동양인과 서양인의 생각 차이. 전 이거 진짜 제가 세상에서 제일 좋아하는 사진 중에 하나입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볼게요. A와 B 사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채팅창으로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A에 있는 이 사람 있잖아요. 가운데 있는 2번 유니폼을 입고 있는 이 사람 행복할까요? 그렇습니다. 언어를 이해하기 위해서 문화를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다. 맞습니다. 네. 니콜라님 감사합니다. 자, 여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지금 보여드리는 A 사진 있잖아요. A 사진에 이 2번 백인 남자가 행복할까요? 이 사람 행복할까요? 이 사람은 행복할까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어떠신가요? 사진만 딱 단편적으로 봤을 때 이 사람이 행복해 보이시나요? 취향에 따라서 A가 행복해 보인다. 아, 해피해피님 감사합니다. 아, 도니님, 라일락님, 아유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씀해. 행복하다.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이견이 없을 것 같아요. 행복하잖아요. 제가 좀 이거 좀 불행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건 너무 창의성이 많은 거죠. 예, 그냥 우리가 단편적으로만 우리가 얘기를 했을 때 A라는 친구는 여기 A 사진에 있는 이 친구는 행복하다고 볼 수 있겠죠. 자, B를 가봅시다. B 지금 오른쪽입니다, 여러분들. 왼쪽 사진 방금 했어요. 오른쪽으로 가볼게요. 우리 2번 이 남자. 여러분들 보시기에는 2번에 있는 이 남자가 2번 유니폼을 입고 있는 이 남자가 과연 행복해 보일까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어떠세요? 사진 B에 있는 이 남자가 과연 행복할까요? 지금 덜 행복해 보인다.
B도 행복해 보인다라고 말씀을 하신 분도 계시고 덜 행복해 보인다. 행복의 기준이 다르다. 그쵸. 너무 저는 이 말 너무 좀 좋습니다. 기준이 다르다. 맞습니다. 기준이 다른 거예요. 그쵸? 네, 다양성이잖아요. 다양하게 생각할 수 있죠. 이 사람 행복할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지. 제가 말씀드렸죠? 그럴 수도 있다. 오늘 이게 주제예요, 사실. 그럴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열린 사고방식. 전 진짜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자, 일단은 제가 동양인과 서양인의 생각 차이를 먼저 말씀드릴게요. 동양인들은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아까 집단주의라고 말씀드렸죠. 집단주의는 뭐다? 바로 내가 먼저 오기 이전에 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 집단을 조금 더 먼저 고려하는 게, 생각하는 게 바로 집단주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동양인들은 대부분 다 그렇다는 거 아닙니다. 동양인들은 B 사진에 있는 이 2번 유니폼을 입은 남자가 행복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동양인들은 딱 봤을 때 안 행복해 보이는데 라고 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집단주의는 주변을 신경 써야 되고 주변의 조화도 중요시 여겨야 되기 때문에 경향성이 그렇다는 거예요. 다 그렇다는 거 아닙니다. 지금 주변에 있는 사람들 살짝 좀 화나 보이죠? 조금 심각해 보이죠? 뭔가 좀 진지해 보이죠? 행복해 보이지는 않죠. 좀 덜 행복해 보이는 느낌이 있죠. 얼굴을 봤을 때. 그렇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덜 행복해 보이기 때문에 2번도 덜 행복하다라고 말을 하는 게 동양인들의 그런 문화적 생각, 그런 관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사진을 가지고 서양인한테 물어보면 뭐라 그러냐면 진짜 놀라워요. he is happy. 이렇게 얘기를 해요. It depends. 뭐 조금 다를 수도 있지만 anyway, he is happy. He looks happy. 걔 그럼 행복해 보이는데? 왜냐면은 서양인들은 주로 개인주의 성향이 좀 강하기 때문에 개인주의의 특성은 나를 먼저 신경 쓰는 거죠. 그쵸? 개인을 먼저 신경 쓰는 거죠. 2번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2번에 대한 신경을 먼저 쓰는 거죠. 근데 2번만 딱 봤을 때 주변을 한번 딱 가려보세요, 사진 여러분들. 주변을 가리고 2번을 봤을 때 진짜 행복해 보이죠. 그쵸? 행복해 보이죠. 그렇잖아요. 2번만 놓고 보면 행복해 보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행복하다라고 생각하고 개인의 가치를 먼저 우선시 고려하는 게 바로 서양인의 생각이다. 뭐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봤을 때 조금 약간 그렇구나. 진짜 놀랍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게 바로 동양인과 서양인의 생각 차이라는 거고 여기는 정답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남자를 행복하다고 할 수도 있고 불행하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뭐 정답을 남에게 강요할 필요 없고요. 생각 강요할 필요 없습니다. 동양인과 서양인 그건 다른 거잖아요. 네, 동양인들은 그렇게 생각하나 보다. 서양인들은 그렇게 생각하나 보다. 라고 그런 문화 차이가 있구나. 다양성이 있구나. 정도로 생각을 하신 다음에 넘어가시면 깔끔합니다. 언어적 차이 가볼게요. 아까 우리 잠깐 짧게 공부했죠? 자, I'm coming입니다. I'm going입니다. 자, 다시 한번 여러분께 리캡 도와드릴게요. come은 가까워져 가는 거죠. 가까워지는 거죠. 그림 자체가. go는 멀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친구한테 약속 장소에 지금 가고 있다고 얘기할 때는 coming이 맞다고 말씀을 드렸죠. 네. 자, 언어적 차이에서 동서양 차이도 조금 나옵니다. 자, 왜 서양인들은 come을 가까워져 간다고 생각하고 go를 멀어져 간다고 생각했을까를 생각할 때 어떻게 이해를 하시면 되냐면요.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서양인들은 개인주의적 문화권에서 살고 있고 개인주의적 문화권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은 뭘 우선시한다? 개인의 가치, 개인의 의미를 더 많이 둔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중심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중심이니까 하면 그냥 단순해. 가까워져 가는 거고 go도 그냥 내가 중심인 거예요. 멀어져 가는 거예요. 내가 멀어지는 게 그래서 go가 멀어져 가는 그림이 또 나오죠. 근데 동양 문화권은 집단주의잖아요. 집단을 먼저 신경 쓰는 겁니다. 집단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오다가 되는 거예요. 네가 우리 집단한테 와. 내가 가는 게 아니라 우리 집단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가 아니라 너가 우리한테 와. 그렇기 때문에 come이 오다라고 우리가 자연스럽게 한국어로 번역이 되는 거고 go도 마찬가지예요. go는 집단이 움직일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그냥 가는 거예요. 집단을 희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내가 희생하자 집단을 위해서 내가 멀어져 가자 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go가 가다라는 의미가
한국어로 번역이 되는 거죠. 그리고 가더라도 함께 간다 이런 개념도 있습니다. 집단이 함께 이동하거나 집단을 버려두고 그냥 집단 다 움직이지 마. 그냥 내가 희생할게. 내가 갈게. 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come과 go의 차이를 우리가 동서양의 문화 차이로 이렇게 이해를 해주면은 서양인들은 내가 중심이 되니까 나를 기준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고 동양인은 집단이 중심이 되니까 집단을 중심으로 집단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느낌이구나 라고 봐주시면 여러분들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집단주의 사회는 그래서 우리 동양 대한민국 사회를 대표적인 집단주의 사회 중에 하나로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상호 협력해서 사회생활을 영위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고요. 집단의 관계에 있어서 집단의 화합과 조화 말씀드렸죠. 화합과 조화를 강조한다고 말씀드렸고 나라는 말을 사용하는 거를 조금 주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에는 이라는 말보다 뭐뭐인 것 같다 라고 이렇게 조심스럽게 표현하는 경향성이 좀 높죠. 그래서 동양인들의 인터뷰를 보면은 서양인들은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요. 제가 서양 케이스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좋다. 너무 뿌듯하다. 행복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동양인들의 인터뷰는 행복한 것 같다. 좋은 것 같다. 좋으면 좋은 건데 그냥 좋은 것 같다라고 말을 합니다. 보통. 또 우리라는 틀 안에서 생각하는 주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언어 차이 이게 조금 재밌는데 이 my home이라고 했을 때 개인주의 사회에서는 내 집이 돼요. 내 집. 근데 집단주의는 우리 집이에요. 자, 왜 그러냐면 우리라는 거는 나를 포함한 나의 가족 구성원 그리고 그 집 안에 사는 심지어 그 집으로 오는 다른 사람들도 그 집에 온 순간만큼은 같이 그 공간을 나누니까 공동체로서 우리의 집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되게 저는 영국에 있을 때 되게 재밌는 게 뭐였냐면은 영국인 친구들이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방학 때 어떻게 지냈어? 제가 방학 때 한국 잠깐 갔다 왔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방학 때 나 우리 집에서 되게 행복하게 뭐 엄마랑 밥도 먹고 뭐 그랬어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했어요. 근데 영국인 친구가 갑자기 뭐라 그러냐면 그래서 물어봤어요. 너는 그러면은 방학 때 뭐 했어? 물어보니까 그 영국인 친구가 뭐라 그랬냐면은 나는 우리 부모님 댁에서 쉬었어. 다시 갈게요. 나는 my parents house라고 하더라고요. 우리 부모님 댁에서 좀 시간을 보냈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우리 부모님 댁이라는 말이 저는 조금 충격이었어요. 여러분들 어떻게 느껴지세요? 우리 부모님 댁, 우리 엄마 아빠 집, 부모님 댁. 자, 부모님 댁. 아니 우리 집이라고 하지. 같이 사는 상황이에요. 같이 살아요. 이렇게 독립한 거 아닙니다. 독립한 거 아니고 같이 사는 상황인데 부모님 댁이라고 하는 거예요. 되게 약간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좀 특이하죠? 내가 사는 집은 우리 집인데, 그쵸? 우리 부모님이랑 함께 사는 집은 우리 집인데. 네, 지금 손 드신 건가요, 다현님? 다현님, 여기 채팅창에다가 써주셔도 돼요, 다현님. 네, 실시간으로 제가 채팅 보고 있습니다. 왼편에 말풍선 모양이 있어요. 그 말풍선 모양이 채팅창이니까 자유롭게 써주시면 됩니다. 손 안 드셔도 돼요. 일단 지금은 그래요. 이따 질문 시간 또 드리긴 할 거예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서양인들은 우리 부모님 집이라고 해버린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생각을 해볼게요. 20대 대학생입니다. 내 집이 있을 수가 없죠. 네, 요새는 30대, 40대도 내 집 갖기 힘들죠. 20대 그 대학생이 당연히 내 집이 아니고 그 사는 집은 어디겠어요? 부모님 댁이겠죠. 네, 부모님의 명의로 된 집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의 소유의 집이기 때문에 우리 집이라고 안 하고 우리 부모님 집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은 만약에 걔네들이 분가를 했어요. 걔네들이 자취를 해요. 자취를 할 때는 my place, my house라고 합니다. 또 네. our이란 말은 거의 안 하는 것 같아요. 서양인들은 our place. 네. 맞습니다. 부모 돈으로 사는 집이니까 이렇게 생각한 것 같다. 그렇습니다. 부모도 개인이고요. 서양인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나도 개인이고 나도 하나의 개인이고 부모도 개인이고 각각 개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자연스러운 개인주의적 사고방식이 나오는 겁니다. 네. 근데 우리는 뭐 부모님 것도 내 것도 부모님 거 뭐 같이 사는 집이니까 뭐 내 집이자 부모님 집이자 우리 집 이렇게 가버리는 거죠. 이게 동서양 차이라고 여러분께 좀 예시를 들면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언어 차이도 제가 외국인 게스트들이랑 이렇게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은
외국인 제가 저희 영화나 유튜브 채널에 외국인들이 많이 나오니까 제가 외국인들이랑 소통할 기회가 좀 많은데 나의 나라라 그래요. 내 나라. 우리나라라고 안 하더라고요. 한국어를 배우면은 뭐 저는 우리는 나의 나라라고 안 하지 않습니까? 그쵸? 우리나라라고 하지. 번역을 해도 my country가 내 나라 이렇게 번역은 안 하잖아. 우리나라, 대한민국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 근데 서구권 사회에 있는 외국인 게스트들은 나의 나라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네, 그런 차이가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언어적 차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yes, no. 자, 이거 영어를 처음 배우시는 분들이 되게 헷갈려 하시는 건데 yes는 네, no는 아니요. 맞죠? 근데 이게 가끔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친구가 이렇게 물어봐요. 친구가 야, 너 맥주 싫어하지? 라고 했어요. 자, 이거 재밌습니다. 한국말로 그럼 뭐라고 할까요? 야, 너 맥주 싫어하지? 만약에 맥주를 싫어해요. 제가 맥주를 제가 싫어하는데 친구가 그거를 물어보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야, 너 맥주 싫어하지? 라고 친구가 물어봤어요. 그러면 우리가 한국말로 뭐라고 할까요? 싫어해. 그쵸? yes죠, yes. 우리 대답은 너 맥주 싫어하지? 혹은 싫어해? yes가 되겠죠? 맞죠? 아니라고 하면은 맥주를 좋아한다는 의미가 되겠죠. 그쵸? 그게 yes or no에 대해서 한국어로 했을 때 그렇죠. 근데 영어로는 이렇게 하면 틀려요. 되게 상황이 난감해질 수가 있어요. 뭐야? 너 맥주 싫어하지 않았어? 이렇게 돼버려요. 소통이 막 망가져요. 자, 이거 왜 그러냐면은 영어에서는요. 봐봐요. 영어에서는 싫으면 no고요. 좋으면 yes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너 맥주 싫어하지? 라고 했을 때 아니라고 하는 게 영어에서 싫다는 표현이에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자, 볼게요. 상대방의 질문의 맥락에서는 싫어하냐고 물어봤을 때 yes라고 하면은 싫어한다는 의미잖아요. 그쵸? 상대방의 질문의 맥락에서 봤을 때 그게 동의하는 거니까 나 싫어해. 근데 영어는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서구권 사회는 영어도 서구권이니까 서구권 사회는 개인주의입니다. 개인주의. 개인주의는 뭐라 그랬죠? 나 자신의 가치가 가장 우선시되는 그런 문화적 특성을 말하죠. 내가 기준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싫은 건 내가 싫은 거잖아요. 맥주를. 그쵸? 싫은 건 내가 싫으니까 내가 no 해버리는 거야. no, 나 싫어. 너 맥주 싫지? 싫어. no. 이게 되는 거예요. 좋으면 yes인데 뭐 그렇게 얘기 안 하겠죠. yeah, I like beer.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하겠죠. 네. yes가 되면은 틀립니다. no라고 하셔야 됩니다. 이게 이제 영어를 사용하실 때 조금 헷갈릴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여러분들이 이 언어적 차이이자 문화 차이로 이해를 해주시면 좀 쉽다. 왜냐면 서양은 내가 중심이 되니까 내가 싫으면 no, 내가 좋으면 yes 이게 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어떻게 보면 가장 핫한 소재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원어민 영어와 콩글리시 이거 제가 얘기하기 제일 좋아하는 파트거든요. 원어민 영어가 뭘까요, 여러분? 원어민 영어. 원어민 영어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여러분들이 원어민 영어를 정의하시나요? 자, 여러분들 채팅창으로 한번 써보실까요? 원어민 영어가 뭘까요? 원어민 영어. 우리 원어민 회화 학원 이런 것도 다 하잖아요. 자, 원어민 영어가 뭘까 과연? 그리고 네, 채팅창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연스러운 표현, 실제 외국인들이 쓰는 말, 현지 사람들이 쓰는 말. 좋습니다. 좋습니다. 자, 제가 요번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현지말 좋습니다. 맞습니다. 현지라는 말도 오히려 이게 더 정확한 그 정의인 것 같긴 한데 제가 여러분들께 요번 강의를 통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그럴 수도 있지라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그럴 수도 있지라는 그 메시지에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가 막연하게만 생각을 했을 때 지금 채팅 써주신 분들께서는 정말 현답을 주셨는데 우리가 막연하게만 생각을 해봤을 때 이런 생각 하지 않나요? 원어민 영어는 미국인들 영어다. 미국식 영어다. 그쵸? 우리가 가장 많이 듣는 게 미국식 영어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한번 이 관점에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제가 여기서 한번 물음표 하나 드려볼게요. 그렇다면 과연 영국식 영어는 뭘까요? 그건 원어민 영어 아닌가요? 현지말 맞죠? 자연스러운 표현, 그쵸? 영국식 영어도 자연스러운 표현이고 현지말인데 그럼 과연 영국식 영어는 그쵸? 억양이랑 단어 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차이. 그쵸? 차이일 뿐이죠. 그쵸? 그러면 영국식 영어도 원어민 영어가 되겠죠? 자, 그럼 한번 더 가볼게요. 여기서부터 조금 약간 그랬어? 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인도식 영어는 뭘까요? 여러분. 인도식 영어는 뭐예요? 인도식 영어는 뭐 인도 사람들 중에서 강한 억양 그쵸? 인도 사람들 중에서도 태어나자마자 영어를 모국어로 배우고 한평생 영어를 자기의 mother tongue이라 그러죠. 모국어로 사용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렇죠? 그럼 인도 사람들 영어도 원어민 영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럼 필리핀은 뭘까요? 필리핀 사람들 영어는 그럼 뭐 필리핀식 영어인가요? 그것도 원어민 영어가 될 수 있겠죠. 왜냐? 필리핀 사람들 중에서도 태어나서 영어를 쓰고 죽을 때까지 영어만 쓰는 사람도 있으니까. 그렇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의문이 생깁니다. 그럼 과연 원어민 영어가 뭔데? 원어민 영어가 뭐냐고. 원어민 영어라고 하면은 지금 제가 지금 PPT에다 이렇게 편견적으로만 딱 박아놨죠. 영국과 미국 국기만 이렇게 박아놨습니다. 원어민 영어가 이거야? 아닌 것 같은데라는 말인지 할 수 있겠죠. 그렇죠? 네. 예찬님 지금 예찬님 좀 안내 좀 부탁드릴게요. 죄송합니다. 자, 강의 계속하겠습니다. 자, 원어민 영어를 우리가 생각했을 때 좀 이렇게 혼란이 올 수도 있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근데 중요한 건 여기 오른쪽을 보시면은 broken English 이렇게 되어 있죠. 콩글리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콩글리시는 원어민 영어라고 하기는 어렵겠죠. 왜냐면 한국인들은 한국어가 있으니까. 한국어가 first language니까. 근데 그렇다고 해서 자 보실게요. 그러면은 콩글리시를 여기는 콩글리시를 우리가 브로큰 잉글리시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브로큰이면 틀린 거잖아. 틀려 먹은 거. 뭔가 잘못된 거, 틀린 거, 뭔가 문제가 있는 걸 다 브로큰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틀려 먹은 영어를 우리가 콩글리시로 볼 수가 있을까요? 과연?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콩글리시를 우리가 생각했을 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영상 이게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계실 수가 있습니다. 콩글리시는 잘못돼서 바꿔야 되지 않을까? 콩글리시는 좀 고쳐야 되는 거 아닌가? 우리가 원어민 영어만 정답 아닌가? 콩글리시는 오답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라일락님 뭐 현자시네. 현자. 네, 너무 지혜로우세요. 상대방을 이해하면 된다. 맞습니다. 영어 왜 배워요? 영어가 뭐예요? 언어잖아요. 언어의 가장 주된 목적은 뭐예요? 커뮤니케이션이죠. 의사소통이죠.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말 통하면 되는 거잖아요. 자, 콩글리시를 썼어요. 만약에 우리가 외국 나갔을 때 말 통해요. 그럼 콩글리시 잘못됐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누가 함부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런 거 없죠. 그렇게 말 통하면 콩글리시도 영어인 거죠. 만약에 우리가 먼 미래에 콩글리시가 만약에 우리의 막 예를 들어서 뭐 모국어가 됐다 쳐볼게요. 그럼 우리도 콩글리시 코리안 잉글리시잖아요. 우리 한국식 영어도 원어민 영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쵸? 그럴 수도 있죠. 네, 오늘 중요한 거 뭐라고 말씀드렸죠? 그럴 수도 있지. 다양한 가치관이 있는 거잖아요. 다양한 가치가. 그쵸? 콩글리시도 한국인이 이해하고 쓰는 영어라서 상관없을 것 같다. 네, 소희님이 또 정답 말씀해 주셨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콩글리시 틀렸고 원어민 영어가 맞는 거니까 원어민 영어 배워야지. 이거 진짜 얼마나 이게 편협된 생각인지 여러분들 느껴지시죠? 그럴 수도 있다. 저런 생각도 있을 수 있겠구나를 오늘 계속 느끼셔야 돼요. 오늘 강의에서 제가 알려드린 영어 이렇게 말을 제가 일방적으로 많이 좀 죄송하지만 많이 드리고 있는데 이거 다 기억 못 하셔도 돼요. 대신에 오늘 강의에서 하나만 여러분들 딱 가져가셨으면 좋겠어요. 그 하나가 뭐냐면은 그럴 수도 있지. 저런 생각도 있을 수 있지. 네, 이겁니다. 자, 우리 이게 지금 화면이 지금 동영상으로 가면은 잘 안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가지고 사운드가 정확하게 들어가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풀 사운드를 한번 올려볼게요. 자, 이 한국식 영어의 지금 최고봉이라고 할 수 있는 반기문 씨의 영어입니다. 한번 들어보실게요. 자, 중간 들어볼게요. 자, 여러분들 들어보세요. Madam President of the General Assembly, Secretary General, and Madam Anand, Presidents
of the Security Council, the Economic and Social Council, the Trusteeship Council, President of the 56th session of the General Assembly, Dr. Han Sung-soo. 네, 여러분들 들으셨죠? 이게 한국식 영어죠. 한국식 영어를 마스터하면 뭐 이런 식으로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이 반기문 씨의 영어 어떻게 들리세요? 자,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다양한 생각. 그럴 수도 있지. 이런 것도 있나 보다 하는 거. 자, 우리가 되게 편협되게만 보면은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할 수도 있냐면 원어민 발음이 아닌데? 발음이 안 좋은 것 같은데? 영어 잘 못하는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쵸?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보면 그럴 수도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외국인들이 봤을 때, 그러니까 외국에 있는 저명한 학자들이 봤을 때 이 반기문 씨의 영어는 거의 만점에 가깝다라고 평가를 했었습니다. 신기하죠? 아니다. 이제 여러분들 이 문화적 다양성이라는 거를 계속 생각을 하시니까 납득이 되실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영어하는 게 뭐가 문제예요? 만점 받는데 이런 자리에 가서 영어를 하는 것 자체가 진짜 멋있잖아요.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된다. 자, 그 다음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언어적 다양성도 있지만 콩글리시는 잘못된 영어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조금 지양해야 된다. 지향이 아닙니다. 지양해야 된다라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였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저는 언어 쪽을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이런 언어의 다양성. 자, 아까 어떤 분께서 채팅창에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었냐면 문화를 이해하는 것이 언어를 이해하는 것이다 라고 했고 언어를 잘하려면 문화를 잘 이해를 해야 된다. 문화를 잘 이해하려면 언어도 잘 이해해야 된다. 그러니까 문화와 언어는 서로 빼놓고 갈 수 없는 사이예요. 그쵸? 서로 떼어놓을 수 없습니다. 불가결이죠.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생각을 한다는 점에서 영어를 좀 받아들여야지 이해가 되는데 콩글리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콩글리시가 편협됐다고 자꾸 생각하면은 그런 사람들 중에 저는 솔직히 말해서 영어 잘하는 사람 못 봤습니다. 콩글리시도 그럴 수 있지라는 생각을 해야지 영어도 잘할 수 있고 문화도 잘 받아들일 수가 있고 남들도 잘 이해할 수가 있고 넓은 세상에 가서 우리가 편협되지 않고 이제 지금 세계 시민으로서 그쵸? 세계 시민으로서 남들과 다른 문화권 사람들과 당당하게 자연스럽게 진짜 어떻게 보면 인싸로서 어울릴 수 있는 겁니다. 한국식 영어 표현 좀 정리 몇 개만 하고 갈게요. 자, 핸드폰 틀렸죠? 셀폰이죠. 자, 한국식 영어 안 틀렸다며 네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여기서 제가 짚어드리는 건 뭐냐면은 그 중에서도 소통이 안 되는 한국식 영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영어라는 거는 언어죠. 언어의 목적이 뭐죠? 커뮤니케이션이죠. 커뮤니케이션을 하는데 소통에 문제가 생기면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소통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 건 알고 가자라는 겁니다. 네. 자, 핸드폰은 잘못됐죠. 셀폰이라고 하셔야 이해를 합니다. health. 네, health라고 하면 안 되고요. gym이라고 하셔야 됩니다. 오픈카도 좀 외국인들이 오해하기 쉽습니다. 이건 convertible 이렇게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네. 이런 식으로 제가 이렇게 정리를 몇 개 해놨는데 사실 이번 강의에서는 제가 여러분들께 막 영어만 알려드리고 일방적으로만 이렇게 떠들기 위해서 온 거는 또 아니라서 이런 게 있다는 것만 여러분들 눈으로 한번 봐주세요. 눈으로 한번 봐주시고 1+1만 보고 갈게요. 여러분들이 1+1은 우리 한국인들 되게 익숙한 표현이잖아요. 1 더하기 1, 2개, 하나 사면 하나 더 주는 거. 근데 그럼 과연 이거는 1+1 사실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자면 1+1은 콩글리시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외국인들이 이해를 못하는 영어예요. 그래서 사실 틀렸다고도 얘기를 할 수가 왜냐면 소통에 방해가 되니까. 그렇다면 과연 이 1+1은 영어로 뭘까요? 여러분들 채팅창에 한번 지금 써주세요. 아, 싱가포르에서 핸드폰이라고 쓰신다고? 그러면은 그쯤 됐으면 사실 원어민들이나 아니면 외국인들이랑 핸드폰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셀폰이라고 안 하고 핸드폰이라고 해도 소통만 된다면 틀렸다고 말할 수 없겠죠. 네, 소통이 되는데 무슨 상관이에요, 그렇죠? 핸드폰이라고 해도 그럼 되겠죠. 그럴 수도 있지. 예, 우리 오늘 계속 그 말 하는 거잖아요. 그럴 수도 있지. 자, 1+1 뭘까요? 1+1. 아, 프로모션.
buy one get one free 맞습니다. 예, 요게 정확한 어떻게 보면 원어민들이 쓰는 표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요. 제가 영국에 가서 또 최근에 미국도 다녀오지 않았습니까? 미국에서 제가 원 플러스 원이라는 표현을 써봤어요. 근데 기가 막힌 게 뭐냐면은 다 알아듣더라고요. 자, 그렇다면 소통에 문제가 안 됐어요. 다 알아들었어요. 원 플러스 원 진짜 직관적이잖아요. 원어민들도 다 알더라고요. 자, 이렇게 제가 소통을 하는데 원 플러스 원이라는 그 의미를 전달하는데 문제가 없었잖아요. 그럼 과연 제 그 원 플러스 원이라는 이 콩글리시 표현이 틀렸다고 할 수 있을까요? 뭐 안 되겠죠. 왜냐, 소통이 됐으니까 잘만 통하던데? 라고 얘기를 하면은 과연 틀렸어. buy one get one free라고 해야 돼. 그건 콩글리시야. 잘못됐어. 이렇게 얘기하면은 되게 우스꽝스러운 게 되겠죠. 그렇죠? 네. 자, 다음으로 한번 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저희 은사님이랑 얘기를 한 건데, 저희 은사님 궁금하신 분들은 지금 이제 뭐 강의 보시다가 유튜브 영상 잠깐 좀 지루하실 수 있으니까 보셔도 되고요. 지금 제가 화면 송출은 조금 렉이 걸려가지고 어려운 걸로 보이고요. 콩글리시도 영어다라는 게 저희 은사님과 제가 같이 촬영을 하면서 했던 내용이고, 궁금하신 분들은 영알람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영알람 콩글리시 뭐 혹은 영알람 김기훈 이런 식으로 쓰시면은 영상 볼 수 있으니까 나중에 시간이 되실 때 한번 봐보시고요. 여기서 했던 말은 그거예요. 생각보다 우리가 어떤 영어를 쓰는지 우리가 밖에 나갔을 때 외국인들은 별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가 뭐 영국식 발음을 쓰든 미국 발음을 쓰든 뭐 한국식 영어를 쓰든 별로 관심 없어요. 그게 뭐가 중요해요, 사실. 그쵸? 왜냐? 외국 나가서 영어를 하려는 목적은 뭐야? 내가 그냥 멋있게 보이려고 미국식 영어를 쓰려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소통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여행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남들과 다른 문화권의 사람들과 교류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마음속으로 느낄 수 있겠죠. 저 사람이 쓰는 억양이 영국식 억양이구나, 뭐 인도식 억양이구나 할 수 있겠지만 그게 뭐 중요한 거 아니잖아요. 그냥 그럴 수도 있지 정도잖아요. 똑같습니다. 남들도 똑같아요. 그럴 수도 있지예요. 우리가 어떤 영어를 쓰는지가 별로 상관없습니다. 별로 생각보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사람들이 남한테 관심이 별로 없어요. 그런 생각을 좀 하고 그럴 수도 있지라는 생각을 하고 가시면요, 여러분들 인종차별 당할 것도 안 당하고요. 뭔가 불편하게 느낄 것도 좀 덜 불편하게 느껴지고요. 왜 그럴 수 있으니까. 네, 말랑말랑한 사고방식이 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우유부단하게 하라는 건 아닙니다. 확실하게 내가 객관적으로 딱 봤을 때 이건 잘못되었다라고 느끼는 거는 잘못되었다고 생각할 줄도 알아야 돼요. 근데 다른 한편으로는 뭔가 조금 애매한데? 내가 느끼기에 조금 어색한데? 잘못된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는 것들은 뭐 그럴 수도 있지라는 생각을 오늘 가져보자는 게 오늘 강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차이와 차별, 이거를 한국말로도 저는 헷갈리는 분들 가끔 계신 것 같은데, 다름과 틀림이죠. 다름과 틀림. 차이와 차별, 다름과 틀림 뭐 이런 것들 우리가 혼동하기도 합니다. 말을 할 때 그건 다른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랑 그건 틀린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다르죠? 똑같습니다. 차이와 차별도 마찬가지예요. 구분을 잘 하셔야 돼요. 우리가 이제 글로벌 시티즌으로서 세계 시민으로서 다양성을 존중하고 다양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이거 되게 중요하겠죠. 차이를 우리가 알고 차별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죠? 자, 이 맥락에서 다음 슬라이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어 모국어인 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미국인, 뭐 캐나다인, 아니면 영국인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도 영어가 모국어일 수 있어요. 인도 사람들도 영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쓰는 사람들 진짜 많잖아요. 필리핀 사람도 마찬가지고요. 자, 우리가 이 사람들 영어 원어민이라고 얘기하는 거 어색할 수도 있지만 처음 봤을 때는 그냥 막연하게 생각했을 때는 왜냐면 미국과 영국의 이미지가 너무 강하니까 그럴 수 있지만 그럴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 그랬죠. 그렇죠. 이 사람들 모국어 맞죠? 원어민 맞죠? 근데 이 생각을 하신 다음에 다음 슬라이드 보실게요. 여러분들 조금 뭐야 그랬어?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전화 영어 해보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전화 영어 해보시면은 가격에 대해서 고민 안 할 수가 없는데 왜냐면 가성비 진짜 좋잖아요. 근데 딱 보세요. 왼쪽에 있는
이거 실제로 제가 어디라고 말씀 안 드릴게요. 어떤 업체라고도 절대로 말씀 안 드릴게요. 왜냐면 명예가 훼손될 수가 있으니까 그쪽이. 실제로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전화 영어 업체에서 지금 내걸고 있는 광고인데 왼쪽에 있는 거는 지금 85,000원이고 오른쪽에 있는 거는 59,000원이에요. 가격이 거의 한 20-30% 이상 싸죠. 오른쪽이. 왜 이런 차이가 나올까요? 왜? 이걸 보셨을 때 여러분들 왜 클루가 없어야 돼요. 그냥 왜 차이가 있지? 라고 느끼셔야 돼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차이가 있는 이유를 알고 있죠. 왜죠? 왜? 왼쪽은 원어민이고 오른쪽은 원어민이란 말도 웃겨요. 왼쪽은 미국인이고 오른쪽은 필리핀 사람이니까 미국 선생님한테 배우면 더 비싼 거고 필리핀 사람한테 배우면 더 싼 거다. 이게 웃기지 않습니까? 그쵸? 저는 이거 진짜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저랑 다를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이러면 안 된다고 봐요. 왜냐면은 영어라는 거 왜 배워요? 뭐 여러 가지 목적이 있을 수 있겠죠. 뭐 취직하려고 배우는 걸 수도 있고, 뭐 여행 가려고 배우는 걸 수도 있고, 의사소통하려고 배우는 걸 수도 있고. 어떤 목적이 있는지 간에 어쨌든 영어잖아요. 영어. 우리가 배우는 건 영어잖아요. 근데 지금 이 광고의 차이가 내포하고 있는 함축적인 의미는 그거거든요. 필리핀식 영어는 싸구려고 미국식 영어는 고급이다. 이 메시지로밖에 저는 안 보여요. 근데 필리핀 영어가 뭐가 어때서요? 똑같은 거예요. 한국식 영어가 뭐가 어때서요? 한국식 영어 쓸 수 있잖아요. 그죠? 반기문 씨 얼마나 영어 잘해요. 우리도 당연히 미국에서 나고 자란 거 아닌 이상 한국식 영어를 쓸 수밖에 없는데 우리 영어가 뭐가 어때서요? 남들이 우리 영어 갖고 뭐라고 하면 그거 되게 기분 나쁘고 그 인종차별보다 더한 거예요. 그건 사실. 인종차별도 진짜 나쁜 건데 언어차별도 진짜 나쁜 겁니다. 그 언어차별 이것도 마찬가지 언어차별이에요. 지금 이거. 미국 원어민 선생님이랑 필리핀 원어민 선생님이랑 지금 저는 왜 이걸 차등을 물론 시장의 요구가 있겠죠. 미국인한테 나는 배우는 사람이 취향이 더 많을 수는 있겠죠. 한 미국식 영어를 이왕 배우는 거 배우고 싶다. 그 취향은 존중합니다만 그냥 영어로만 봤을 때는 우리가 차별을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죠? 뭐 사실 이 시장에서는 여러분들도 아마 필리핀 영어 선생님이랑 미국 영어 선생님이랑 같은 값이라고 한다면 미국인 선생님한테 배우고 싶다라는 분들이 혹은 개인의 취향이니까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래 좋아요. 배워도 돼요. 미국 선생님 나쁘다는 거 아닙니다. 더 좋을 수도 있어요. 몰라요 그거는. 근데 중요한 거는 필리핀과 미국을 영어를 이렇게 차별할 필요는 없다. 차이는 있죠. 발음 차이가 있죠. 뭐 몇 개 단어 다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서로 차별을 둬서는 안 된다. 그게 제가 이 한 장의 사진을 가지고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였고 편견과 차별입니다. 그래서 원어민 강사 비싸. 필리핀 강사 사투리 영어? 이거 웃기는 거죠.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둘 다 영어입니다. 편견을 가지고 우리가 차별을 하기 때문에 이런 말도 안 되는 가격과 광고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거 없어져야 돼요. 저는 그렇게 봐요. 자,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우리가 보세요. 흑인을 부를 때 이거 제가 옛날에 영어 배울 때 고등학교 때였나? 고등학교 때 선생님한테 혼나가지고 저는 아직도 기억에 남는데 여러분들 흑인 어떻게 부를래요? 흑인 영어로. 자, 지금 그 채팅창에다가 가능하시면 써보실게요. 한번 써보실게요. 자, 채팅창에 흑인은 어떻게 쓸까요? 잘 들린다고 말씀해 주셔가지고 네. 자, 흑인은 어떻게 쓸까요? 여러분들 제가 지금 제 캐릭터가 흑인이거든요. 일부러 흑인으로 했습니다. 다양성을 위해서 제가 흑인 캐릭터를 골랐는데 여러분들 제 흑인 캐릭터 흑인을 뭐라고 부를까요? 한번 채팅으로 지금 부탁드릴게요. 네. 흑인은 영어로 뭘까요? 블랙? 네. 소희님이 블랙이라고 하셨고요. 또 다음 분 자유롭게 말씀해 주세요. 정답을 제가 말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틀리는 거 없습니다. 그냥 말씀해 주세요. African American 이렇게 얘기를 하셨고요. 자, 계속 가볼게요. 흑인 또 없나요? 비하 표현은 안 써주시면 좋겠어요. The black, 네, 블랙 뭐 그럴 수 있습니다. 네. 자, 볼게요. African American, Black 뭐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자, 정답이 왜 없냐라는 식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우리가 다양한 생각을 하자는 게 오늘 강연에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의 취지잖아요. 아프리칸 아메리칸부터 한번 짚고 갈게요. 아프리칸 아메리칸. 자, 이게 번역을 하자면 아프리카계 미국이에요. 아프리카계 미국인, 그쵸? 맞는 말이죠. 아프리카계 미국인. 미국에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 아프리카 출신으로 이민자든지 아니면 이민자의 뭐 자식들이든지 아프리카계 미국인 맞죠?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자, 지금 여기 왼쪽 보세요. 영국 국기 그려져 있죠. 영국에 흑인이 좀 있거든요.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아, 발표 잘 들리나요? 아, 고맙습니다. 또 발표하는 학생의 스피치 잘 들린다고 해주셔가지고, 네, 감사합니다. 네, 열심히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 갈게요. 자, 우리가 흑인을 얘기를 할 때 옆에 영국 국기 그려져 있는 거, 여기 영국입니다. 영국 지도예요. 근데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영국 흑인들한테 아프리칸 아메리칸이라 그러면 뭐라고 들리지? 어떻게 느껴질까요? 웃긴 거 아니에요, 되게? 왜냐면은 그 사람들 미국인 아니니까 영국인이잖아요. 그러면 아프리칸 잉글리시라 그럴 거예요. 그쵸? 틀렸죠. 틀린 국적이죠. 그쵸? 자, 그러면은 또 바꿔요, 얘기해요. 그럼 뭐 좋습니다. 뭐 영국인들 아프리칸 잉글리시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뭐 아프리칸 잉글리시맨, 뭐 아프리칸 브리티시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그냥 가정을 해볼게요. 프랑스에 흑인 좀 많거든요. 저 프랑스 갔다 왔는데 프랑스에 흑인들 진짜 많습니다. 이민자들이 이제 아무래도 이제 아프리카 출신계를 많이 받아가지고. 그러면은 과연 우리는 프랑스 흑인들을 또 프렌치, 뭐 아프리칸 프렌치라고 할 거예요? 웃기지 않아요, 되게? 그 사람 만약 국적을 모르면 어떻게 할 거예요? 만약에 뭐 어떤 나라에서 온지 몰라요. 한국에 그냥 흑인이에요. 그럼 그 사람 어떻게 부를 거예요? 아프리칸 아메리칸? 미국인 아닐 수도 있는데, 프렌치 아닐 수도 있는데, 뭐 브리티시 아닐 수도 있는데, 그쵸? 그러니까 아프리칸 아메리칸이라는 표현이 틀렸다는 걸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흑인을 부를 때 흑인은 흑인이에요. 아프리칸 아메리칸은 미국에 있는 뭐 아프리카계 흑인들을 가리키겠지만, 그쵸? 틀린 거 아니라고 제가 계속 강조합니다. 그럴 수 있겠지만 그냥 진짜 흑인이라는 그 인종을 지칭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블랙이에요, 블랙. 네, 블랙입니다. 블랙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우린 동양이죠. 에이시언이죠, 에이시언. 뭐 백인들은 뭐예요? 화이트예요, 화이트. 그쵸? 이게 뭐가 잘못됐어요? 그냥 다름이잖아, 다름. 피부색의 다름, 그쵸? 뭐 우월성 없죠. 뭐가 더 낫고 못 낫고 이런 거 아니잖아요. 흑인이라고 부르면 기분 나빠하지 않나요? 라고 하는 게 오히려 차별이에요. 저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제가 고등학교 때 아마 저희 영어 선생님이었던 걸로 기억이 나요. 저희 영어 선생님이 블랙이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맞아. 왜요? 흑인인데요? 안 된대. 왜 안 되냐고 물어보니까 아이 그건 기분 나빠한대요. 그게 블랙은 나쁜 거래. 되게 편협되지 않았나요? 아, 제가 그 영어 선생님을 막 욕하는 느낌이긴 한데 아이 그쵸, 영어 선생님 편협된 거 맞죠. 지금 생각해보면은. 그쵸? 흑인은 그냥 흑인이고 백인은 백인이고 동양은 동양이잖아요. 아시아는 아시아인이고, 맞죠? 그렇게 부르는 게 뭐가 잘못된 거예요. 제가 그래서 흑인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야, 흑인이라고 할 때 야, 너 흑인인데 친하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너 흑인인데 내가 너 블랙이라고 부르면 기분 나쁘냐? 뭐가 기분 나쁘냐는 거예요. 왜 그거 물어보는지 자기는 모르겠대. 난 블랙인데 왜? 블랙이 왜 불편해? 이래 버리더라고요. 맞는 말이죠. 맞습니다. 우리 에이시안이라고 하면 우리 기분 나쁘나요? 아니죠. 우리 에이시안 맞잖아요. 코리안 맞잖아요. 그쵸?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다름이에요, 다름. 틀림 아니에요. 블랙이 틀렸다? 아니에요. 블랙을 가지고 인종 차별을 하니까 틀린 거예요. 그쵸? 그건 잘못된 거죠. 하지만 다름입니다, 다름.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오늘 진짜 여러분들 이거는 다른 건 몰라도 지금 뭐 이제 조금 이제 가볍게 들으시는 분들도 지금 이건 좀 이것만 집중해서 들어보실게요. 요거까지 하고 저 질문 받고 이제 또 여러분이랑 소통 더 이어 나갈 테니까 이게 이번 강의의 또 하이라이트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해외에 나갔을 때요. 여러분들이 여행 이제 또 하셔야 되잖아요. 외국인들 만나야 되잖아요. 세계 시민으로서 외국에 나가야 되잖아요. 외국으로 나갔을 때 니하오 들으면 어떤 느낌 드세요? 지금 채팅창으로 여러분 의견 한번 받아볼게요. 여러분들이 지금 미국 여행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니하오 이래요. 니하오. 짜증나죠? 인종차별 같죠? 왜? 나 한국인인데 왜 니하오라 그래? 그쵸? 니하오. 저는 진짜로 화교입니다. 네, 화교이신 분들은 뭐 만약에 화교분들은 중국
제가 이게 잘 몰라가지고 중국인인 거죠, 그렇죠? 중국 왜 원래 국적이면은 니하오 하면 뭐 우리 말 아닌가요? 제가 잘 몰라서 그래요. 네. 뭐 사람마다 느낌이 다를 수가 있겠죠. 싱가포르 분이세요? 오케이. 그럼 만약에 진짜 제가 만약에 가령 중국인이에요. 자 볼게요. 여러분들 생각해봐요. 제가 중국인이에요. 진짜 니하오라는 소리를 들었어요. 기분 나쁠까요? 기분 안 나쁘죠. 안 나쁘겠죠. 우리나라 말 써주니까. 맞죠? 좋습니다. 뭐 위에 이제 웃겨. 짜증난다, 뭐 인종차별 같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실제로 제 친구들도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인종차별 같다. 뭐 그게 인종차별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모르는 거죠. 뭐 니하오를 가지고 어떻게 인종차별인지 압니까? 근데 진짜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봐봐요. 자, 그럴 수도 그 말투에 따라 다를 수 있겠죠. 막 비하하는 느낌으로 이러면은 그거는 조금 비하적이고 막 인종차별일 수도 있겠지만, 자 보실게요. 그럴 수도 있지. 오늘 제가 시작하면서 말씀드렸죠. 그럴 수도 있지. 자, 니하오.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 안 해보셨어요? 그냥 막연히 기분 나쁠 수 있습니다. 저도 그래요. 저도 좋진 않아요. 니하오 소리 들으면은 아이씨 나 한국인인데 왜 그러지? 좋지 않아요. 근데 그럴 수도 있지라는 생각 이분은 춤추는 안 거 해보셨어요? 한번 그럴 수도 있지라는 생각을 해보고 한번 다시 볼까요? 니하오. 니하오란 말 들었어요. 그럴 수도 있지. 뭐. 자 볼게요. 반대로 생각해 볼게요. 좀 극단적인 예시이긴 하지만 여러분들 봐봐요. 왜 또 먼저 볼게요. 그랬어? 우리가 백인을 봤어요. 한국에 있는. 그쵸? 뭐 지하철이든 어디든 길거리에서 만났어요. 인사해야 돼요. 뭐라고 해요? 자연스럽게. Hi. Hello. 그쵸? 자, 바꿔서 생각해 볼게요. 만약 그 사람이 독일 사람이면 어떡할래요? 그 사람 독일 사람이면 어떡할 거예요? 그 사람 미국인 아닌데? 영어 아닌데? 그쵸? 독일 사람 입장에서 사람마다 다를 수 있는 거예요. 나 미국인도 아닌데 왜 하이라 그래? 이럴 수 있잖아요. 맞죠? 실제로 있었습니다. 실제로 어떤 독일 여자가 한국에 와가지고 어떤 꼬마가 한국 어린아이가 하이라고 한 거예요. 진짜로 독일 여자한테 하이라고 했어요. 독일 여자한테. 근데 그 독일 여자가 뭐라고 한 줄 알아요? 진짜 이거 보시면은 니하오 바로 어떤 느낌인지 알 겁니다. 한국 처음 오자마자 들은 말이 미국 영어다. 왜 인종차별하냐? 나 독일인인데 왜 독일어로 인사 안 하냐? 그랬어요. 진짜요. 반대에 똑같아요. 볼게요. 이게 되게 편협되게 느껴지죠, 이 여자가. 그쵸? 우리가 왜 하이라고 했을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백인은 뭐 주로 미국인일 가능성이 높으니까. 미국인들 실제로 많이 보니까. 맞죠? 그 사람이 만약에 뭐 어디 슬로바키아 사람이면 어떡할 거예요? 그쵸? 하이 안 쓰는데 슬로바키아는 하이 인사 아니잖아요. 그죠? 똑같은 거예요. 그럴 수도 있지요. 계속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해야 돼요. 자, 외국인들이 봤을 때 우리를 보면은 뭐라고 생각할까요? 누구라고 생각할까요? 어느 나라 사람이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높을까요? 당연히 중국인이라고 생각하면 높겠죠. 맞죠? 중국인이라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면 이게 뭐 중국이 좋아서 이게 아닙니다. 중국인의 숫자가 제일 많잖아요, 세상에서. 그쵸? 아시안 중에서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외국에 나와 있는 아시아인을 보면은 당연히 높은 확률로 중국인일 가능성이 높을 것이고 실제로 중국인을 많이 만났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인사말인 니하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무작정 내가 그냥 외국인들한테 니하오란 말을 들었다고 해서 절대로 기분 나쁠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지요. 물론 그게 막 완전히 막 인종차별을 하면서 한다면은 그건 잘못된 거겠지만 그냥 인사로 니하오 호객행위로 니하오 해요. 그러면 기분 나쁠 필요가 없다는 게 제 말의 핵심이에요. 그쵸? 하나도 기분 나쁠 필요 없어요. 그 사람들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맞죠? 그게 오늘 강의의 핵심이죠. 네,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슬라이드가 말을 해주는 거죠. 외국인이 한국인 만났을 때 누구라고 생각할 거예요? 냉정하게 말씀드렸을 때 당연히 중국인이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제일 높고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생각하는 게 일본인이에요.
그리고 코리안 요새는 또 BTS랑 뭐 오징어 게임이니 뭐니 해가지고 뭐 한국의 위상이 엄청 높아지고 있기는 해가지고 그래도 이제 나오는 게 코리안이 옛날엔 코리안도 안 나왔어요. 제가 10년 전에 배낭여행 할 때는 강남스타일 뜨기 전이에요. 강남스타일 뜨기 전에는 코리안 알려줘야 됐어요. 내가 I'm Korea, I'm Korean, I'm from Korea. 그리고 코리아 어디인지 얘기해야 돼요. Located probably next to Japan. 이렇게 말을 해줘야 돼요. Between Japan and China 이렇게 말을 해줘야 돼요. 그래 Korea, I heard that. 나 들어봤다고. 나 학창 시절에 뭐 옛날에 배웠던 것 같아. 거기 막 지금 전쟁 중이지 않냐? 이렇게 말을 해요. 그쵸? 왜냐 모르니까 모르면 알려주면 되는 겁니다. 모르는 게 죄는 아니잖아요. 우리도 모를 수 있어요. 뭐든지 그쵸? 모른다고 해서 우리가 왜 몰라 이 새끼야 이럴 수 없잖아요. 그쵸? 잘못된 거죠? 네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슬라이드가 좀 많기는 한데요. 여러분들 넘어가서 제가 핵심으로 한번 가볼게요.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오늘 드리고 싶은 과제가 있습니다. 마음속으로. 지금 생각하셔도 좋아요. 인종적 차이와 문화적 차이. 오늘 계속 얘기했잖아요. 언어 차이, 인종 차이, 문화 차이, 생각 차이, 다름, 다양성, 세계 시민으로서의 자세 얘기를 했는데 과연 여러분들 하나만 딱 듣고 가실게요. 어떻게 동등해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어떻게 동등해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다름을 인정할 수 있을까요? 그게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마음속에 딱 조금 마음속 공간 조금만 좀 남겨두세요. 이거 생각하실 공간 좀 남겨두시고 이거에 대해서 한번 조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는 게 저의 강연 취지고요.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메시지고 그럴 수도 있지. 조금만 이것만 좀 생각해보자. 이게 이제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메시지입니다.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사실상 동일과 동등은 구분해야 됩니다. 이거 또 실수하기 쉬워요. 남자와 여자, 남녀, 젠더 갈등 요새 좀 있죠? 자, 남녀가 있어요. 남녀는 동일할까요? 동등할까요? 이거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니까요. 남녀는 동일하지 않죠. 남자 여자 차이가 있잖아요. 생물학적 차이도 있고 여러 가지 차이가 있잖아요. 호르몬도 다르고 하지만 동등하죠. 맞죠? 똑같습니다. 흑인과 동양인 동등할까요? 동일할까요? 동등하겠죠. 그쵸? 동일하지 않습니다. 아니 다르잖아요. 뭐 머리 스타일도 다르고 피부색도 다르고 뭐 눈 색깔도 다를 수가 있고 뭐 여러 가지가 다르잖아요. 실제로 드러나는 차이가 있잖아요. 과학적 차이가 있잖아요. 다른 거죠. 하지만 동등하죠. 그들과 우리는 동등하죠. 동일하진 않아도 동등하죠. 네. 요게 여러분들께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메시지고요. 그리고 진짜